난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있었기에 차량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내 자대는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다. 내가 운전하던 차량은 11.5톤의 대형 트럭으로 버스보다 큰 대형 화물 트럭이다. 바로 이 차에 관련된 일화다. 자대에 막 갔을 때 11.5톤 중대가 창설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던 때다. 모든 차들은 새 차였고 장군차가 부럽지 않았다. 차량 가격도 당시 1억이 넘었고 그런 차를 운전한다는 자체가 많이 기뻤다. 그런데 항상 근무를 가다가 보면 창고 쪽에 처박혀 있는 새 차가 하나 있었다. 저 차는 왜 저기다가 주차를 해놨을까? 난 항상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짬이 안 되어 선임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차는 중대 전역자 중에서 제일 운전 잘하던 운전병이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차인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앞유리랑 보조석 쪽이 다 망가져 운행불가 차가 되었다고 한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그 당시 2등병이라서 운행을 나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나갈 일이 없어서 주로 청소나 잡일 등을 도맡아 했다. 특히 밤에 쓰레기를 비우러 가는 일은 정말 고역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곳은 잘 가지 않는 창고. 사고가 난 차가 서 있던 장소다. 쓰레기통이 꽉 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불도 없는 그곳에 그것도 혼자서 가야 했다. 야, 거기 조심해. 뭐가 보이면 곧장 뛰어서 오고 천장도 보지 마. 선임들이 말했다. 난 속으로는 선임들이 괜히 놀려주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버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정비고 쪽으로 가는데 창고에 처박혀 있던 533호에서 실내등이 켜져 있었다. 분명 실내등이 켜질 리가 없었다. 누군가 차 문을 열어야 내부등이 켜지는데 자동차 키도 사고차로 없었고 창문이 깨졌다고 하지만 부분만 깨진 거라 손을 넣을 틈이 있던 것도 아니다. 누구세요? 난 혹시나 누가 있나 싶어 말을 했다. 그러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곧장 불이 꺼졌다. 무서운 마음에 대충 여기저기 털어버리고 가려는데 문득 천장을 보게 되었고 천장에는 나무 틀이 있었는데 그곳에 누군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난 눈을 마주쳐버렸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쳐 냅다 앞만 보고 뛰었다. 그렇게 내무실에 도착해서 533호의 귀신을 받고 차 실내등이 켜졌다 꺼졌다고 했더니 선임들은 겁주려고 농담하는 줄 알고 그냥 웃어 넘겨버렸다. 그래서 내가 헛것을 봤나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다. 그러다 6개월 후 533호 차를 수리했다. 그리고 그 차로 작전을 나가게 되어 올라가 봤더니 주행거리는 1200km였다. 완전 새 차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 차가 사고가 났던 게 춘천에 가보면 마의 고개가 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서 터널을 뚫어버린 곳이다. 그런데 운전을 잘하던 전역병이 이곳에서 핸들을 돌리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다가 사고가 났던 곳이다. 그런데 마침 나도 그 차로 그 고개를 넘을 일이 생겼다. 난 그냥 운전하고 밖에 나간다는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했다. 고개 입구에 다 왔을 때 조금 버거웠다. 이 고개가 상당히 험해서 저속으로 가도 운전하기가 힘들었고 산 중반쯤 지날 때 반대편 차선에서 트레일러가 오고 있었다. 왠지 차선을 침범할 것 같아 조금 피해가려고 피하고 있는데 이 트레일러가 내 차선의 반을 먹고 운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난 급하게 피하는데 내 옆에 방금 전까지 없었던 차가 있었다. 이대로 죽겠다 싶었지만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고 복귀할 때는 그 고개로 오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차는 끊임없이 사고가 생겼고 심지어 운행을 금지시켰다. 그 후 방취된 차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밤이나 낮이나 실내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고 방향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등 여러 일들이 생겼다. 그리고 몇 명은 운전석에서 흰옷을 입은 어떤 형체가 핸들을 돌리고 있었다고 한다.